지난 15일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 혐한과 맞닿아 있는 일본의 우익. 일본 우익의 총본산 일본회의의 실체는? いきなり来たって感謝していただけない。返事がないので来たんですよ。どうなっておっしゃると思います。おかしくないですか。 아베 정권과 우익에 대한 반발. 安倍は韓国を嫌いというね、あれはイデオロギーを振りまいてるんですけど、実は違う。 한국은 적이 아니라 동지다. 韓国のろうそくデモの体験、そういったのは非常に勇気を与えると。日本のね、民衆ね。 한국과의 교류를 이어가는 일본 양심 세력의 연대. 아베 정권과 우익 세력이 꿈꾸는 일본의 미래와 이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일본 현지에서 알아봤습니다. (8월 15일) 아침 도쿄. 길거리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이날 제작진이 찾은 곳은 바로 야스쿠니 신사.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이라 불리는 이곳. 올해도 어김없이 우익 성향 정치인들의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일반인들도 특별한 날을 맞아 이곳에 모여들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광복절, 일본에게는 패전일. 우리에겐 섬뜩하게 들리는 이 말이 일본 사람들에겐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나 봅니다.どういうことを喋ったんでしょうか。いや、あれですね、日本は二度と戦争に負けないぞという、本日はそういう誓いの日であると、たった一度戦争に敗北しただけで卑屈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まず趣旨であります。ということですね。あと最近日韓関係が悪くとんでもない話で、どう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か。とんでもない、はい、どうぞ。やはり韓国との一度国交というものを一回断交して。きちんと自分たちの考え方、韓国では韓国の考え方があるし、日本の考え方が冷静になって一回断交して、それでやっていけばまた新しい関係が築けると思ってます。 제국주의 일본 군복을 입고 우길기를 흔들며 활보하는 사람들. 이날 하루 야스쿠니 신사는 그야말로 우익들의 놀이터. 신사 한쪽에선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일왕의 태평양 전쟁 항복 선언이 방송되기도 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극우 성향의 일본 회의. 그렇지만 행사장엔 주최 측 표기가 없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회의는 어떤 단체일까요? 93년에 이 코노다마, 즉 우리에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인정한 담화고, 그리고 94년에 무라야마 담화인데, 무라야마 이 담화가 발표됐을 때는 일본은 처음으로 전전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죄를 하게 됐어요. 극우 세력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새로운 역사 인식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97년에 출범한 일본회의라고 봅니다. 일본 전국에 47개의 본부와 240여 개의 지부가 있고 약 4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일본회의. 홈페이지에는 아름다운 일본의 재건을 추구하는 단체로 소개돼 있습니다. 현재 회장은 일본 교린대 명예교수 다쿠보 다다에. 그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日本が攻撃された時にアメリカは第三次世界大戦を覚悟で戦うんだ。しかし日本はアメリカが攻撃された時にソニーのテレビ見てるんだろうと言った。この基本には何があるかというと、今の日本国憲法があるんですよ。もうこれを変えないと日本は次の新しい時代にサバイブできなくなってるギリギリのところにしてますよということを私最後に強調いたしまして、ご英霊の前でご報告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大変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간 일본 회의 사람들의 이런 망언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일본 회의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도쿄 메구로구에 위치한 일본 회의 사무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일본에 오기 전부터 취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お世話になります。韓国連邦ニューステレビのキムと申しますが、取材を申し込みしたんですけれども、今日担当者いらっしゃいますか？誰もいないんで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 담당자가 네, 없대죠? 담당자가 없대요. 없다고? 무단 출입 언급 써놓은 거 보니까 여러 번 오나 보네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네. 예. 나와보지도 않네요, 아무도.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나옵니다. いないですよ。覚えてる。いきなり来たってカウントしているわけないです。まあ返事がないので来たんですよ。そうすると困るじゃないですか。何が困るんですか？ああ、ちょっと来たのに返事。おかしくないですか？息子にして返事が来たら初めて来る。お帰りください。お帰りください。通報しますよ。通報しますよ。お帰り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はい。長下。경찰 모르는. おかしくないですか？常識を持ってる。 대부분 일본 회의는 정확하게 자기들의 단체로 활동하기보다는 많은 프론트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기는 어려웠고 2014년 제2차 아베 내각 등장 이후에 아베 수상의 19명의 관료 중에 강요 중 15명이 일본 회의 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도 이들이 주목을 받았던 거고 일본 회의의 세력들이 정치권에 전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도 받았다고 봅니다. 일본 회의의 실체를 알게 된 외신들은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회의라는 단어를 일본 국민들이 직접 접하는 기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친환경 또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일본 전통주의 이런 것들을 겉으로는 내세우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들이 발행하는 월간지를 보면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이나 일본의 전통 가치를 옹호하는 모습으로 포장돼 있는데요. 그러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들의 간행물에는 섬뜩한 일본회의의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외신이 일본 회의를 아베 정권과 연관짓는 이유도 그겁니다. 매년 명절이면 자신의 지역구이자 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을 찾는 아베 총리. 야마구치현 출신의 3대째 이어지는 거물 정치가 집안,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今回報道されている通り、祖先に対する墓参りをした中でですね、日本国憲法を自分の政権でやるという決意をですね、述べているというのは岸、安倍と3代続くですね、政治家の家に生まれたということの影響が大きいということ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아베 신조의 또 뿌리가 조슈본이다. 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그때 조슈본의 요시다 쇼인이 만든 사상하고 거의 비슷한 사상을 현재 일본 회의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회의가 만들어서 아베 신조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라 불리는 야마구치현. 조슈본 시절의 도읍인 하기시를 찾았습니다. 인구 4만 5천의 작은 도시지만 메이지 유신의 주인공과 여러 명의 총리를 배출한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초대 일본 총리이자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아베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요시다 쇼인도 이곳 출신입니다. 그 요시다 쇼인의 신사가 여기 있는데요. 평일에도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신사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커다란 표지석. 메이지 유신과 요시다 쇼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일왕이 다녀갔다는 기념비도 있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 일본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입니다. 신사 앞에는 작은 집이 하나 보존돼 있는데요. 쇼카 손조쿠라는 사설 학당입니다. 이곳에서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일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잇따라 진출해 조선의 식민지화, 오키나와 점령 등 스승의 이론을 충실히 따라 대외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제자가 다카스기 신사쿠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카스기 신사쿠의 신자, 한자로 똑같은 신자를 받은 게 아베 신조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는 항상 쇼인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대요. 아베가 참배한 요시다 쇼인의 묘소. 하계시 언덕배기에 있는 이곳에는 지금까지도 많은 일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回目かな、10回ぐらいは来てると思いますけど、あの時代に自分の足で歩いて自分の目で確かめようとして全国を旅されてるところとかすごいなっ
思いました。 묘소 바로 옆에 있는 요시다 쇼인의 동상. 하기시 곳곳에 있는 여러 개의 요시다 쇼인 동상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동상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이 직접 그 시선의 방향을 따라가 봤습니다. 멀리 하기시 앞바다를 향한 쇼인의 시선, 그 끝은 어디일까요? 하기시 방향이 이쪽 방향이 어딘가 보이나요? 요시다 쇼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놀랍게도 정확히 조선 방향, 조선하고 중국 방향. 그때 미국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일본이 미국 정도의 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그러한 해외 은비의 발판은 조선이다. 조선 침략이 발판이 돼가지고 그 다음 만주, 또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연도로 만들어야 한다. 부국강병과 영토 확장을 위해 가장 먼저 조선을 제물로 삼은 일본. 그들의 침략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아베 정권. 극우로만 치닫고 있는 일본에 희망은 없는 걸까요? 지난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약 1.5km 구간을 행진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는데요.今安倍政権どう思ってますか。話にならない。そう聞くだけ無駄だ。最悪。元は自民党だよ。元は自民党だよ。元は支持。歴代最悪だよ。裏ではね、日本海軍がついてるわけで、右翼の超右翼の日本は戦争に向かってるんですよ。今戦争する国家を作りたいと。そして憲法9条を改革するためにどうしてもね、日韓関係をこじらせたいと彼意識的にやってますから、はっきり言って。最近日韓関係悪いじゃないですか、はい、なぜそ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か。やっぱでも政府によるいろいろね報道のなんかこう捜査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情報捜査。日本の？日本の。最近のメディアはどう思います？日本のメディア。かなり悪いです。安倍政権に忖度したり自主規制したりする傾向がすごく目立ってでこの残念な状況をどうやって変えていこうか NHK の前でも私は定年退職しましたけどこの間の6月25日も3月22日もNHK で働く皆さんって呼びかけてですね安倍チャンネル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よ。でこれなんとか報道を正していかろうじゃありませんかっていうメッセージをね仲間たちと一緒にやってる方です。 실제로 제작진이 일본에 머무르던 8월 15일 전후 TV에서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반성보다 패전국 피해자로서의 모습만을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2차 아베 내각이 2012년부터 등장하면서 했던 가장 큰 전략은 미디어 전략이에요. 그래서 NHK 사장이라든지 주요 미디어에 아베 측근들이 대부분 다 임명됐어요. 그리고 NHK에서도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 다 좌천됐고, 그리고 주요 미디어에서도 간판 앵커들이 정부를 비판하든지 후쿠시마 3.12 대지진과 관련된 방사능 문제를 언급하는 앵커들은 다 하차를 당했어요. 그리고 신문 기자들 중에서도 정권을 비판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다 사임을 강요당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일본의 현재 언론 민주화는 엄청 후퇴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며 여론을 마음대로 주무른 탓일까요? 일본인들은
역사나 정치에 무관심해진 지 오래입니다. 今回の参議院選挙で実は投票率は 48.8% なんですね。国民の2人に1人はしか投票してない。これ若者に10代の若者は3人に1人しか投票してない。こういう状況というのは日本の社会自体の民主主義そのものが危機的な状況にあると見てます。 일본의 낮은 투표율, 집권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20%도 안 되는 절대 득표율로도 5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이런 정치적 무관심,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차이이고 문화적인 차이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존칭을 보면 그 가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일본인들이. 우리는 그 가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스시집의 가문이다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아직은요, 그 송고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 아버지가 했으면 아들한테 아들도 존칭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송고그를 아들한테 물려줘요. 이게 일본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 왕극이 그러니까 옛날에 봉건 시대가 즉 있었듯이 거기에 왕극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을 그 일반 국민들은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 가문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 많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속에 정권을 유지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아베 정권. 이웃나라의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를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때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 私たちは7月初め日本政府が表明した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に反対し即時撤回を求めるものです。半導体製造が韓国経済にとって持つ重要な意義を思えばこの措置が韓国経済に致命的な打撃を与えかねない敵対的な行為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 78명의 발기인 중 한 명인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각계각층의 양심 세력이 연대해서 힘을 모은 건데요. 和田春樹さんは、ご承知のように歴史学者ですよね、東大名誉教授。それからいろんな、徴用工の問題等をずっと取り組んできた市民活動家の人たち、それからジャーナリストの人たち、それから私たちのような弁護士、そういった人たちですね。 지난 15일까지 찬성 의사를 밝히며 서명한 사람은 모두 8,400여 명. 당당하게 이름을 걸고 일본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 동참했는데요.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명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共通するのは日韓は敵ではないと、隣国だと。で自分の韓国との体験、そういったことを書いている人が多いですね。それともう一つはさっき言ったように。 とにかく発言したいと、何か行動したいと、その場をこの生命運動が提供してく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그들은 지금의 일본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걸까요? 安倍政権の危険性っていうのは戦後の歩みをね、彼は全て否定しようとしていると。それで戦前の状態、いやもっと悪い状態にね。 戻そうとしていると。でそれはそのことを通じて私たちがきちんと戦っていってないのは非常に申し訳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それは日本の民主がやるべきことであってね、どこかで外国から手伝ってもらうことじゃないと。ただ韓国のろうそくデモの体験、そういったのは非常に勇気を与えると。日本のね民主にね、そういう面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そういった意味での精神的な連帯っていうのはね。 두 나라 시민 간의 정신적 연대.
전 일본 변호사 협회장 우츠노미야 겐지 씨는 거의 매년 한국을 찾는다는데요. 文在寅大統領はどうも音楽をこう歌声グループで韓国とずっと交流をしているグループが日本にあるんですね。でそのグループが20周年ということでこうやってそれで主に合唱団広州5月主にの合唱団も入ってて先ほど訪ねて行ったらここに参加された人が出迎えてくれたということで。 그는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私は何回か韓国も行ってますし、自分なりに歴史を勉強しましたのでね、韓国の国民の皆さんが大変な苦労、苦痛を味わったと。 それは理解できますので、今回の日本のホワイト国外しとかいうこと自体が十分な説明がないんですね。なぜ外し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まさに抽象的なので、だからそれに対して国民が怒るのもなんかそれは私は心情理解できる面がありますね。英語と日本語とカタカナね。 先生の書いたものなんですか？そうそうそうそう。一緒に歌ってたんですか？これは唯一歌える歌で。これちょっと少し読んでいただけませんでしょうか？歌を歌って。歌まではなくて、ちょっと사람도 명에도 이르던 나기모시 한뼘에 나가자동 뜨거운 맨세 아소소 나가니 산자요 타르랑 っていうあれですね。このセオルンフロワード山頂の月日は流れても山が忘れぬということは非常に好きですね。これはね。 아베 정권이 꿈꾸는 일본의 미래는? 일왕을 중심으로 한 45년까지 대일본 제국을 재현시킨다. 용감스러운 일본을 만든다. 이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두 나라 시민 간의 결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日韓の市民レベルの交流がもっともっと活発になることでお互いの国をよく理解する、歴史をよく理解する、こう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ので、交流を途絶えてしまうというのは必ずしもいい政策ではない。 만약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둘 다 우경화돼서 서로를 질시하고 혐한과 반일로 대립을 한다면 아시아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어려우고 결국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일본에서 일어난 적 없어요. 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요. 즉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시민사회가 연대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만들 수 없다. 서울 남산길을 오르다 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억의 터를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곳은 우리 근대사의 가장 뼈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꼭 109년 전인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일본의 송두리째 빼앗긴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체결된 자리입니다. 역사의 치욕, 그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필요한見直しでありまして 꼭 정부에서 국내
소재 부품 회사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을 해줘야 된다.